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주생 김도영, 안방마님 김혜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벌써 이번 주가 시작한 지가 3거래일째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주 중반을 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시장이 좀 찌뿌둥했던 것들도 좀 햇살을 받으면서 좀 건조하게 산뜻하게 뽀송뽀송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요, 희망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잠깐의 즐거움인지 저는 아직 좀 분간이 안 되거든요. 오늘 장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들과 함께요. 맞습니다. 네. 오늘 주식승천 10시 시즌2에서는요, 좀 더 이제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전략을 하나둘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핵심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채널 고정이라는 약속을 해주신다라면 저희가 실태 없이 실승 없이 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자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각종 악재에 시달리던 국내 증시가요, 오랜만에 좀 빨간불을 켜는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요, 오늘장 1783선으로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어제 5% 급락한 코스닥 역시 하락분을 일부 반납하고 오늘장 2.38% 강세를 보이면서 49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은 우리 혜선 씨의 얘기처럼 오래간만에 좀 상승권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강도는 매우 약했던 것 같아요. 시장이 흘러가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마지막 이번 주에 5천억 정도가 이제 출회가 되고 나면 진정된다라는 얘기가 좀 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래도 좀 지겹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누적이 1조 5천억대 부근을 또다시 이제 누적을 시켰다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겠고요. 네. 자, 만약에요, 이게 제가 오늘도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개인 죽이기면 다 같이 그냥 죽읍시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과연 시장에는 분명히 권선징악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들의 플레이에 놀랄 수 없다라는 거 저희 주식승천 10시 시즌2에서 반드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도 저희 샅샅이 파헤쳐봐야죠. 멘토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희 멘토, 네, 최명성 멘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정대희 멘토, 능력자도 좀 나왔고요. 네. 우리 시장의 이장님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정신 없습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능력자와 풍년으로 씨앗을 뿌리는 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대외적인 호재와 악재를 좀 기다리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EU 정상회담도 지금 곧 바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네. 또한 곧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핵심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신호탄이 맞는지 아니면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는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장 이슈앤토크부터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 모처럼 만에 웃었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고 코스닥은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코스닥은 또 외국인의 매수세에 반등했네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닥에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온 외국인이었지만 비행기 타고 출국한 외국인은 좀처럼 들어올 줄 모릅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순매도가 출회됐는데요. 파생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누적 금액 1조 5천억 원의 선물을 팔아치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콘텐츠 공급 및 운영업체로 게임비를 꼽았습니다. 해외 주요 지역 콘텐츠 공급 운영사로 선정된 만큼 향후 상승과 게임 업종의 파급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슈앤토크가 오래간만에 이번 주를 비교해서 본다면 월화 방송보다는 수요일 방송이 상당히 긍정의 시그널적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출발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저희 좀 하나 정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오늘 거죠? 혜선 씨, 그 내용 네. 좀 나왔었어요. 어떤 거요? 시장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기관 자꾸 개인들 죽이게 하면 다 같이 죽는 수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권선징악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 추징금 소식 2020년까지 발생이 됐죠. 네, 그러니까요. 속 좀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이 돈 많은 사람들 돈 좀 내고 살아야겠죠. 그렇죠. 네. 분명히 법만큼 또 시장에서 그리고 사회에다 환원할 수 있는 미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대희 멘토,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예. 희망을 우리 서민들도 중산층도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모두가 권선징악이 있고요.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둔다고 그런 뉴스가 좀 나왔을 때는 아마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단비 같은 소식이지 않을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래도 세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능력자는요,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을 간다라고 했고요. 우리 이장님, 네. 어떻게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뒤로 좀 먹더라도 네. 반은 좀 자기를 위해 쓰고 네. 반은 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사회를 위해서 좀 쓰면 좋은데 다 먹으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요. 1조를 먹으면 1조를 다 먹으려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든 뭐 회장님이시든 한 5천억 드시면 5천억은 제발 좀 사회에 내놓으세요. 그러면 사회도 국민도 인정합니다. 네. 좀 나눠 먹고 삽시다. 그래요. 세상은 좀 더불어 삽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시청자분들이 저희와 함께하는 이유도 저희와 함께 더불어서 전략을 세워보기 이 부분입니다. 예, 오늘 장 특징 이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웃기를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증시가 오래간만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그리 탐탁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예. 오늘 장 특징이 있다라면 무엇을 살펴보셨습니까? 뭐 오늘장 특징이 좀 있다면요. 일단은 중국의 그 중국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즉 중국인민은행의 그 완화되는 그 발표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그 정상회담 기대감이죠. 27일 날 이제 유럽 정상들의 회담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동안의 긴축 전략에서 성장 전략이라는 그런 모멘텀을 좀 보고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좀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내용을 좀 긍정으로 시그널 받아요. 근데 오늘 상해지수 출발 동시에는 좀 약보합해서 하락 몸 때문에 우리나라에 같이 커플링으로 좀 빠졌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말 그대로 좀 약발이 좀 안 먹혔다라고 말씀을 아하. 드리겠고요. 중국발 리스크에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이유는 모든 것을 원인을 알면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중국이 이러한 그 유동성 긴축이 나온 거는 바로 그 단기 저리를 통한 자금을 조달해서 고수익을 노리고 그런 금리를 자금을 조달 후 그거를 이제 돈을 풀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만기일이 달라지는 상품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단기 저리로 갖고 온 돈을 이제 만기가 된 건데 그 돈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긴축을 한 거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다시 한번 유동성 자금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내일부터 이제 유럽 주요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발표된 뉴스,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유럽이 긴축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20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그 1호전 재무장관에 의해서 부실은행에 대한 정리 언급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긴축을 기반으로 이제는 성장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네. 최근에 발표된 그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좀 하향 조정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긴축이 아닌 성장 그런 모멘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G2 즉 중국을 좀 기대하면서 갔었는데 네. 지금 미국과 중국 때문에 힘들거든요. 심지어 일본까지 돼서 아베겟돈 그리고 네. 버냉킹 쇼 네. 그리고 심지어 시진핑 리스크가 아닌 디스크 네. 풀어졌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댈 데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유럽의 이런 그 성장 전략은 국내 기업들한테도 아마 수출 기업들한테도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중국발의 부분에서 이게 신용경제가 아니라 오늘 짐 오닐이 또다시 인터뷰 내용에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지금 전체 유동성 경색일 뿐이지 신용경색 부분은 아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네, 좀 라고 잠재웠죠. 정확하게 이제 마침표를 찍어줬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이장님, 네. 최영성 멘토.
오늘장 특징적이 있었다라면 좀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오랜만에 좀 주식농사 짓기 편한 좀 날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해가 뜨고 맑았고요. 바람도 네. 참 좋았는데, 3주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그 월요일과 화요일 날, 좀 미국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좀 시장이 많이 하락했고, 어제는 좀 상당히 코스닥에서 투매수 물량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약 3배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괜찮았고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제가 전 종목을 한 2천 종목을 이제 확인하고 나왔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일 중국을 방문함에 따라서 그동안 그 북한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주인 광명전기라든가 이하전기, 뭐 좋은 사람들, 로만손, 재용산업 그런 이제 남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남북 관련주가 좀 상승했고요. 네, 오랜만에 그 삼성전자에서 게임주에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런 소식이 나와서 네. 현재 보면 게임주들이 거의 뭐 30-40% 손실이 나 있는 하락돼 있는 구간인데요. 네. 오늘 뭐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고 한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한 1,500 종목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담비고 좀 오늘은 좀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최명성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개화가 되는 것처럼 이제 힘든 과정에서 그늘을 벗어나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대희 멘토, 오늘장 수급 특징들 좀 살펴주실까요? 예, 수급 특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는 아직 진정되지 못했단 말이죠. 네, 오늘도 외국인들은 좀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자, 그럼 수급 특징주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선물 역시도 계속해서 네, 오늘 선물도 장,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네. 강하게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도. 네. 인버스 매수세가 아직도 크네요. 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코스닥에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는 종목들을 보면, 네. 반도체 업종인 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오늘 전차 군단이 어제에 이어서 네. 오늘까지 좀 강세를 보였죠. 뭐 현대차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는 그 대우 인터내셔널, 그 미얀마 가스 생산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들이 지금 매수가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코스닥 업종을 좀 찾아보면, 셀트리온, 와이젠터, 게임빌,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기관 투자자의 코스피 쪽을 좀 보겠습니다. 네. 코덱스 200을 제외한 그 현대모비스라든가 여전히 역시 자동차주들이네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죠. 그리고 LG화, 대림산업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업종을 보면 SK브로드밴드라든가 KH바텍 그리고 조이맥스 게임 관련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건요. 정대희 멘토가 이제 수급 특징주를 좀 살펴보는 데 있어서 네. 기관 쪽에서 코스피 200이나 ETF 상품 쪽에 집중을 했다라는 네. 거. 분명히 월말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ECB에서 이제 회담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 부분 속에서요. 드라기 총재가 이런 발언을 또다시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부양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근데 저 이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 드라기 총재가요. 네. 슈퍼마리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섯을 딱 먹어서 제대로 네. 이제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씌워가면서 아주 시기가 적절했죠. 네, 잔뜩 버섯을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또다시 EMBI 스프레드를 보면 위축되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9월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부양책을 언급을 했지만 실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안 시켰다라는 거죠. 뭐죠? 네, 페이크인가요? 이제는 그럴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아무래도 드라기 총재가 발언은 긍정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액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몫이 달린 것 같아요. 뒤에서 호박씨. 그렇죠. 그런 부분을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재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 도대체 외국인들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뱅가드 물량 말고요. 예. 도대체 투자 심리 위축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일단 뱅가드 물량 외에는 아무래도 아까 그 양적 출구 전략이 아직까지도 좀 오늘 같은 모습은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냉킹 쇼크가 아니라 버냉킹 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일본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그 전날 미국 경제지표 발표에서 호조가 나왔죠. 그럼 최근에 여러분들 모습을 보시면 미국이 그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는 언급이 나오면서부터 경제지표가 발표가 나왔을 때마다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반대로 정상적으로 호조지표가 경제지표가 호조가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어제 좀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국의 뭐냐? 부분부터 해서 좀 좋았죠? 예. 그럼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그거를 호조지표를 경제지표 호조를 긍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들 속보창에 지금 바로 하단에 네. 나가는 걸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 하회를 나왔다라는 것은 범 베냉키의 가능성 자체를 무색하게 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긍정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쓰잘데기 없이 그냥. 자, 그러면요, 최명석 멘토. 이 외국인들의 투매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좀 당장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제가, 주식순천 출연 지가 한 2달이 넘었는데,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주식이든 선물이든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연구를 해왔는데, 네. 그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전 세계 국가가 22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또 돈은 냉정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 성장률을 2.8% 잡았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8%, 인도도 약 8%, 태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는 약 5%에서 7%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생각할 때 자, 우리나라는 2.8%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상 2.8%면 1년 은행 이자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개인들도 1년 이자 보는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기타 동남아시아 나라는 1년 성장률을 6%에서 8%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2.8%를 잡고 있다. 그럼 그 경제 네. 그 성장성이라든가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그걸 느껴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상당히 이제 좀 저도 안 좋습니다만 북한발 리스크가 아직도 네. 상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꼭 1년에 3개월씩은 북한발 리스크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북한가에서 좋은 뉴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천안함 사태, 뭐 연평도 폭탄 공격, 그다음에 또 금강산 그 사고, 살인 사건, 뭐 기타 등등 계속 그 테러가 계속 발생되고 네. 있고 남한에서도 보면 서해안이라든가 동해에서 계속 훈련만 하고요. 네. 요즘 이제 가장 핵심된 핵을 가지고 뭐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을 뭐 멸망시키겠다. 남한은 남한대로 뭐 대응하겠다. 보복하겠다 하는데 지금 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미국 교포사에서 자기 아들들, 한국에 있는 자기 아들들을 빨리 돌아오라. 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그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외국인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발 리스크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한국 주식시장을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자율화를 맡겨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좀 국가에서 금융감독에서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 몇 배를 가든 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좀 자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 최명석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부분 쪽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로 좀 돌아올 수 있는지 멀리 출국해서 항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귀환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좀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정대희 멘토. 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저점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단 코스피부터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1780포인트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조금 더 밀린다, 어떤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좀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1750짜리 요정으로 1700 지금 83포인트거든요. 그래서 1750짜리까지 좀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의 하단 저점을 1750포인트로 보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못해도 지켜줘야 되는 라인은 450포인트.
예, 이 정도까지 제가 저점을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정대희 멘토, 유가증권 시장 175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450포인트는 저점 전망을 지금 하셨는데요. 예. 이 저점 부분에 대해서 아랫꼬리 또는 강력한 하방 경직이 나올 경우에는 예. 신규자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웃으면서 희망의 미소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너무,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냐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변동성 확대가 아직까지는 좀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네. 그리고 다른 포트로 좀 변경하는 그런 준비를 좀 전략적으로 해놓으셔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변동성 확대가 좀 많이 남아있다. 네. 그래서 비중 확대보다는 좀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좀 손절매거나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화를 하는 게 좀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점 자체의 브레이킹 자리는 체크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현금화를 좀 챙기려고 하는 보수적 전략 같아요. 네. 자, 그럼 최명성 멘토는 네. 우리 시장 저점 어디까지 보시나요? 저는 이미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면은 이제 그 모든 사람도 그렇고 주식도 떨어진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2000포인트에서 1770까지 내려왔는데요. 저는 코스피의 저점은 1760% 보고 있는데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을 때요. 네네. 지금 사실상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오랜만에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물이라든가 해서 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코스피도 저점을 잡았고 코스닥도 도표를 보시면 네. 이제 오늘 이제 493에서 끝났는데 네. 저점 이제 전저점 약 480. 그러니까 저는 이미 거래소동 코스닥은 저점을 잡았고요. 코스닥은 밀려봤자 여기서 10포인트, 480포인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이든 여러 가지 기관이든 외국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저점을 확인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저는 오늘 솔직히 많이 좀 사놓고 왔어요, 주식을. 그래서 네. 좀 주식은 지금 사야 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이제 하단에 대한 저점 브레이킹 자리, 하방 경직 자리를 체크해 보니까요. 네. 오늘 저점 대비해서 빠져봤자 한 10포인트 내외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즉슨 정확하게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 이제 저점이 다져지고 있는 다져졌다. 상태로 해석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1,400억대 매도, 집중 매도가 좀 네. 나왔을 뿐이거든요. 근데 최명성한테 이 얘기했어요.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는 긍정으로 받아들이자 했거든요. 아이러브 연기금이라는 캐릭터를 좀 만드셨던 분이 갑자기 저희 멘토분 중에 생각이 좀 납니다. 네. 그런데 그만 팝시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지금보다 더 미친 듯이 사시기 바랍니다. 네. 마구마구 사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혜선 씨, 다음 이슈가 좀 있죠? 네, 다음 이슈는 좀 호재인데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모바일 게임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국내 기업 게임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네. 네, 바로 이 영향으로요. 3거래를 연속 팔아치우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요. 네. 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사라고 하지만, 네. 이 주식이라는 것은 많이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가치 분석,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이용한 페이퍼 분석 자체도 있거든요. 네. 또한 시장의 심리를 이용하는 분석도 있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기 마련인데요. 네. 사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엄하게 자금이 분명히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시장에, 약세를 예. 보였죠. 그리고 시장에 폭탄도 같이 나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승은을 받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컨텐츠라는 핑계를 대지고 자신들과의 제휴를 맺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정대희 멘토, 이 게임빌의 상승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게임 업황 자체에 좋은 해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일회성이라고 좀 단기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이슈는 나중에 실적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삼성전자의 그 게임빌과의 제휴는요, 올 3월, 즉 3월 달부터 시장에서 돌았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게임업계에 수백억의 뭉칫돈을 푼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때 언급이 됐던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라는 게임, 그리고 NHN까지도 협력사를 포함하겠다라는 이런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3월 달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게임빌과의 이제 직접적인 협력 제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에서 그동안에 이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왜 삼성에서 게임업계와 협력을 하는지. 그거는 삼성은 하드웨어는 갖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 구글과 애플로 양강 체제가 나눠져 있는, 즉 OS 시스템이 없죠. 현재 지금 갤럭시 쪽에 탑재된 거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입니다. 언젠간 이쪽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젠이라는 지금 OS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젠이라는 OS를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모바일 붐이 있는 게임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게임 업계들과 협력을 맺고 그런 것들로 즉 채톤이라는 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게임을 탑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근데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카톡과 라인이라는 그 메신저에 비해서 아직까지 가입자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카톡과 라인의 그 가입자 수는 약 1억만 명이 넘는 반면에 지금 아직 채톤에 대한 그 가입자 수는 1천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직 그게 좀 문제점이고 그 문제점을 좀 극복을 해내면 충분히 실적으로도 동반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요, 일회성이다. 분명하게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가 있고 명분이 네.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정대희 멘토 한마디로 좀 정해볼게요. 이 모바일 게임주들한테 호재로 박용하기에는 좀 일회성으로 정확히 체크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회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명승 멘토, 네. 이 모바일 게임주가 최근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 게임비를 서두로 해서 네. 앞으로 모바일 게임주들 계속 상승 가능할까요? 저는 약간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게임비를 한 2주 전에 나왔을 때 그때 한가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런 중견회사에서 940억 정도를 유상증자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는데 뒤에 이게 삼성전자의 제휴가 있었네요. 네. 근데 오늘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모든 거 이제 그 거래량이 말을 해줍니다. 이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또 이렇게 도표해 보시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개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유상증자가 나와서 팔기 바빴는데 또 한쪽에서는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뭔가 이게 뭐가 있는 건 좋은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게임비리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은 갑자기 단기적으로 급락 나오니까 네. 가격 싸다고 갖고 그냥 용자가 된 거 아니에요, 혹시?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혹시 뒷그림을 아는 분은 살 수도 있습니다. 아하. 뒷그림. 삼성하고 제휴 잡았다면 저도 집을 팔아서라도 저는 네, 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게임비리 95,500원에 유상증자 가격을 확정했는데. 유상증자 가격이 95,500원이었고. 예. 그런데, 이 주식이 지금 78,000원이 8만원대 되는데, 저는 이제 95,500원이 간다. 왜냐면,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이 지금 채돈에서 이제, 우리 정대희 멘토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현재 카카오톡과, 라인, 네이버에서는, 라인이 한 1억에서 1억 5천만 명 되는데, 채돈은 지금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근데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판매량이 1년에 6천만 대에서 7천만 대거든요. 네. 충분히 한 2년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관련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에 조금 활력소를 넣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상당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회성은 아닌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면요. 두 분의 의견이 금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정대희 멘토는 이것은 그냥 일회성이다. 일회성 비용이다라는 언급을 했고,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이 두 분한테 다시 한번 하나를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이렇게 컨텐츠 강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미 스마트 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쪽에 안정처를 확보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그 유지하기 위한 단계로 컨텐츠 강화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대희 멘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구글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쪽은 음원 관련된 그 컨텐츠도 있고요. 집중했죠. 예, 집중을 했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갤럭시 휴대폰에 대한 성장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물론 판매량은 줄질 않겠지만 성장 한계를 어느 정도 음원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게임 쪽을 사업을 부각시키면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향후 이 삼성전자가 이 게임 업종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음원이라든가 컨텐츠 강화 쪽으로에 대해서 이런 긍정의 시그널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떠한 그 모바일기 관련된 컨텐츠 사업을 삼성에서 더 추가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좀 긍정의 시그널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노출해 주시죠. 일단 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오늘 게임빌도 있겠지만요. 네. 그건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저는 또 숨어있는 협력사들이 또 거기까지. 예. 네. 거기까지만 듣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공개 방송에서 해주시겠죠. 네. 자, 최명성 멘토는요, 이 컨텐츠 강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아까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게임 쪽으로의 스마트 게임 쪽으로 집중을 했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또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다 나왔는데요. 네.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온라인 게임 또 여러 가지 그 음원 관련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이 약 네네. 6조라고 합니다. 6조. 네. 근데 삼성이 돈 되는 걸 제가 놓치는 걸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음원 사업이 됐든 모바일 사업이 됐든 온라인 게임이 됐든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건 없고 여기서 방금 말했던 그 라인 안에서 이제 더 확대돼서 더 발전시키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죠? 삼성전자 하면 사실은 왕이라고 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죠?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 강화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같이 승승장구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왕의 승은을 받은 게임 빌. 정대희 멘토는 일회성 비용이다. 일회적인 일시적인 상승이다. 업황으로 같이 못 간다. 그리고 최명성 멘토는 아니다. 컨텐츠 강화와 함께 갈 수 있다. 잘 보자. 다른 스마트폰 관련된 게임주들 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자, 승은을 받았다라면요. 이제 우리도 제발 승은을 제대로 받아서요. 정대희 멘토와 최명성 멘토와 함께요. 전략이 좀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서로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분에게 꼭 승은 받을 수 있는 멘토를 찾으셔서 샘플러스에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컨텐츠 시장에서도 한류의 바람이 불길 기대하면서요. 오늘장 이슈앤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미스 김은 출동을 했어요. 출동했습니다. 네. 네. 증시에서 좀 사실은 오늘 출동한 미스 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긍정의 시그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는 업종들고 종목군으로 좀 많이 언급됐고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번 주면 진정된다라는 얘기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증시의 알콩달콩 뭔가 소문이 무성했던 내용 뭐였죠? 출동 미스김. 네, 잠잠 하나 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당국 회담에 손을 내밀었던 북한이요. 이 수석 대표의 격을 놓고 대립하면서 결국 무산됐었죠. 근데 이전부터 이미 핵을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최근 촬영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 터널 작업이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어떡하죠? 이런. 이거는 어떡하죠? 좀, 이게 진짜 뒤로 호박씩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냥 진짜 또 한 대 또 때려야 될 사람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네. 지난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진척 속도가 상당히 빨랐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뭔가에 할 수 네. 있는 긍정의 시그널, 지정 리스크를 줄여놓고는, 뒤로는 또다시 돈이 그렇게 없다면서요. 이렇게 뒤통수 칠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건 먼저 최명성 멘토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쟁 관련주라든가 또는 우리가 남북 경협주에서 테마 바람이 또다시 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제 북한에서 핵을 준비했다면 그 관련주가 스페이커하고 빅텍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르다가 이제 내렸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핵을 개발한다, 그건 완전히 무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그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용인하지도 않고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겠다,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에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신경 쓸 게 못 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하다고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뭐 동해 바다에 아무리 무사히 수백 발 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잔머리 굴려봤자 사실상 자기들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에서 다 돌아섰고요. 그래서 북한은 좀 빨리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이라든가 주시장에서는 이제 완전 북한의 핵실험 이런 건 무시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최명성 멘토, 네.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네. 테마 바람 불기도 좀 어려운 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쪽 관련된 지정적 리스크 자체를 아예 무시해도 된다.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시장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북한발 리스크까지 나오면 제대로 또 뺨 한 번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경을 꺼버리겠습니다. 신경 잘 안 쓰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이장님답게 최명성 멘토의 전략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대 멘토는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최명선 멘토님과 의견을 좀 동일한데요. 아하, 네. 일단 뭐 지금 북한이 최근에 그 우리나라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좀 제시한 것과 네. 그리고 미국 그 고위급 간부 이렇게 회담을 제시한 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이
북한이 기댈 때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네. 중국밖에 기댈 데가 없는데 이제 중국마저 돌아서는 거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모습을 좀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나. 근데 언제든 북한은 또 도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를 좀 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의 화해무도 어느 정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뭐 미사일도 쏘고 뭐 핵실험도 했고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징후는 별로 없다. 즉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요, 정대희 멘토도 최명석 멘토와 마찬가지로 북한 발리스크 자체를 아예 쳐다도 볼 필요도 없고 나온다고 해서 굳이 흔들 필요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네. 좀 이 두 분과 좀 다른 의견이에요. 네, 왜냐면 저도요. 지금 시장이 혜선 씨도요? 네. 그래요? 좀 북한 관련 테마주들을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맞을 수는 있는데요. 남북 경협주 쪽에서는 또 위축이 될 테고, 정부 네. 관련된 억지성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시장의 지금 심리입니다. 최악의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북한 발리스크까지 아무리 피해를 없는 상황이 된다라도 제재 조치밖에 안 하겠죠. 하지만 그 내용이 하나가 더 나온다라면 네. 일단 시장이 또다시 충격하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외국인 입장에서 진정이 나와야 돼 진정이 안 되니까요. 저는 좀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예, 좀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너희들은 내 말 때문에 안 할 거야.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뒷담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요. 와, 이번에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발이요. 출발! 자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무섭습니다. 국내 부동산은요, 이미 투자의 대안으로서는 밀려났고, 주식과 채권 시장은 일본의 환율 전쟁,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또 중국의 신용경색의 아비규환입니다. 일본은 환율 전쟁을 지칭하면서 아베게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요. 버냉키의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시사에 대해서는 버냉키 쇼크, 마지막으로 중국은 시진핑 리스크라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도영 씨. 좋은 얘기 좀 해달라니까 출동 미스김이 또 부정적입니다. 뭐 그래서 쇼크, 뒷담화잖아요. 네. 쇼크, 리스크, 갯돈. 아베게돈은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갯돈도 네. 그 내용이잖아요. 요즘 갯돈 사고 많이 나잖아요. 좀 고금리라고 해서 같이 모아서 으쌰으쌰 했는데 네. 개주가 도망가는 그러니까요. 지금 저금리 부분도 지금 위험해졌고, 이거 참 주식 네. 승천, 마이크 빼고 지금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좀 고민이 되는데. 뒷담화 더 하러. 뒷담화 네.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경기도 회복되지 못하고 살짝 반짝하다 지금 대책 부분에서 네, 다시 좀 주춤하고 위축되고 있죠. 있어요. 네. 예. 그 부분 또 저금리 부분이 기조되다 보니까 은행에다가 예치도 좀 잘 못하겠다라는 거죠. 네. 우리 이자가- 재테크 정말 하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이미 끝난 거 알고 계시면 아실 것 같은데, 자, 시장마저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나의 피와 땀에서 흘린 노동의 대가들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 장세에서 그래도 주식 시장만의 대안이 있는 것인지 투자해도 될까요? 정대희 멘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뭐 아베게돈 그리고 뭐 버냉킹 쇼크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버냉킹 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뭐 시진핑 리스크인데 디스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래도 지금 원래 주식 시장이 약세면 원래 채권이 또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채권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또 채권도 약세를 보이고 또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자금을 어디로 가야 될지 좀 혼란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주식이지 않을까. 지금이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주식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뭐 채권을 하시는 분들은 뭐 채권을 하시고 본연이 하시던 거를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대희 멘토, 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최고로 생각하는 재테크는 여전히 주식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앞에서 컨텐츠 쪽에 게임 말고 다른 업종 하나를 보는데 제가 잘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정대희 멘토를 찾아오시면 그런 종목들을 갖고 진짜 재테크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실까요? 예, 뭐 두말하면 예, 입 아픕니다. 예. 저한테 오시면 뭐 숨은 종목들을 뭐 다 알려드리고요. 예, 그 대신 뭐 무료로 공개 방송에서 착각 오시고 네. 예, 필요하시면 플러스 centv.co.kr 오시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는 드리지 못하고요. 힌트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래요. 이렇게 깨알 같은 광고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네. 최근에 얼마 전, 즉 그러니까 6월 초까지만 가더라도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하지 않았던 네. 대기 매수세들이 최근에 좀 들어왔었어요. 폭락 직전에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이고 좀
신용도 그냥 들고요. 조금만, 예, 그렇죠. 신용비도 많이 들었는데 조금 들고 있거나 현금을 조금만 갖고 있다가 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빠질 줄만 알았다라면 좀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네.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최명수 멘토, 네. 그분들에게 네. 좀 전략적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네. 한 3주 아하. 정도 무척 힘들었는데요. 지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바닥을 다 잡을 만큼 잡았습니다. 제가 매일 모든 전 종목을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돌리고 오는데요. 네. 다 확인하는데 오늘 다 2천 종목 확인하고 왔는데 다 바닥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서울경제TV 멘토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식은 저희 서울경제 멘토들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정말 저희 신의성실에 입각한 멘토분들의 케어, 리딩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분명하게 이 두 분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아직까지의 재테크의 현안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림의 미학이 주식 투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든 시장이자면요. 그 속에서 멘토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시장적인 내용을 보면 수급에서는 무의미가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 속에서요. 이제 정말 갑니까? 갈 수 갑니까? 있나요? 갈수 라고 있나요? 얘기할 수 있는 네.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속출을 좀 했단 말이죠. 네. 피를 하나씩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이 두 분들이 종목의 풍년을 만들려고 갖고 왔는지 어제와는 다르게. 네.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오셨는지 아닌지 내일의 승천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일 멘토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요 종목 또 들고 나오셨네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고요. 원익 IPS와 함께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최명성 멘토, 붕붕 달리고 헐헐 나는 건가요? 현대차와 한국항공우주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아하, 아이고, 진짜 포트폴리오에 이제 끼를 보여줄 수 있는 풍년을 준비하려는가 봅니다. 빵빵하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정말 바닥을 달릴 건지. 근데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전략 네. 잘 잡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대인 멘토의 포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니까요. 네. 이거 비상하면 어떡하지라는 그쵸, 생각이 그쵸. 좀 드네요. 저도요. 정대인 멘토. 어제 시장이 상당히 신용 담보 비율의 압박, 그 다음에 개인들의 묻지마 투매 때문에 결국 손절성 종목군들의 포트에서 좀 많았었거든요. 예.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재편입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자, 간략하게 기업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MC님께서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갖고 나왔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좀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손절가 이탈이 됐지만 오늘 아랫꼬리 달고 반등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건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조명에 가장 상단에 있는 소재 업체다.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앞으로 파이가 더 커질 거다. 그러면 이 업체의 그 소재는 반드시 반도체 전방 업체들이 필수적으로 신규 발주를 넣어야 된다. 네. 그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설명은 예전에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만, 요것만 좀 아시고요. 앞으로 친환경 문제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LED 업종의 가장 밸류체인에 상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매수가를 먼저 좀 잡아드리면요. 매수가는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의 5% 네. 그리고 종가에 얼마가 올랐던 간에 종가의 5% 이렇게 사주시고요. 분할 매수로. 예, 맞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막 사고 싶은데요. 뭘 막 사요, 또. 시장 돌다리는 네. 지들기구 하자 해놓고. 네.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요. 네. 워낙 종목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손절가를 좀 미리 잡아놨는데요. 32,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32,000원 정도 요 라인에 좀 잡아드렸고요. 네. 목표가는 지금 다시 한번 4만 원 정도로 다시 한번 돌파를 못하고 나왔는데 네.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개화 산업인 LED 조명 쪽에서 인고 쪽, 네. 이렇게 판때기라고 하거든요, 일명. 그 부분에 대한 판때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네. 흔들리지만 않는다라면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죠. 예, 다음 종목도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함께 그 시즌 1에서 마지막에 수익 2위를 지켰던 원익 IPS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저번 주에 이제 갖고 나와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기업 계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종합 장비 업체죠, 디스플레이.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수혜가 전방 네. 기업들로부터 수혜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쪽에도 또 수혜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쪽을 또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삼성 쪽에서 그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그 공장을 다시 신설하면서 네. 아마 투자 수혜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업체들이 최근에 반도체업과 그 디스플레이 쪽에 그 투자 확대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뭐 새로운 뉴스가 났죠. 또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 투자 확대가 더 될 거다. 2014년부터 좀 앞당겨져서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왔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가는요 동일합니다. 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즉 시초가의 5% 그리고 그 종가의 5% 사시고요. 손절가는 좀 길게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6,150원 정도. 예. 왜냐하면 요즘 시장이요 한 5% 뭐 손절 잡으면은 그냥 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10% 정도도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6,150원. 약 손절가를 10% 정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7,500원. 최근에 지금 빨간색 라인이 차트를 보시면 네. 빨간색으로 거 있는 라인입니다. 네. 요 자리까지 좀 보시고 요 자리가 돌파되면 최근의 고점 7,840원을 충분히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대인 멘토의 두 번째 승천지 원익 IPS 살펴봤는데 정대인 멘토 제가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 LG 그룹향 쪽으로 해서 LG가 전기전자 섹터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즉 네. 일렉트릭 프린팅 쪽으로 예. 조금씩 올 4반기부터는 양산 시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럼 이게 AMOLED 관련된 진착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가 기술력이 완전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예, 예. 혹시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원익 IPS? 이 종목군들도 충분히 수혜가 될 거다. 아하.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LG라든가 삼성 전방업체들이 지금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으로 올 하반기에 투자를 막대하게 들어갈 거다. 네.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치가 아니고요. 이미 좀 각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서도 근거 없는 보고를 쓰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 하반기를 이끌고 갈 업종은 반도체, 즉 전기전자.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좋다. 그 대신 실적 장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유동성 장세보다는 옥석가리가 나올 거다.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원익 IPS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대인 멘토 반도체 전공정이 빠르게 업황턴으로 좀 갈까요? 예.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플렉서블, 말 맞고 탈 많았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거든요. 예, 예. 일렉트릭 프린팅 쪽으로요. 예. 그쪽이 먼저 갈까요? 아니면 이 반도체 전공정이 반도체 전방 기업들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갈까요? 저는 반도체 그 공정 장비, 그러니까 플렉시블보다는 아무래도 장비 쪽 이쪽이 먼저 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둘 중에 선택을 한다라면 둘 다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대인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분명하게 세계시장 점유율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기술력, 원익 네. IP 역시도 AMOLED나 OLED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으로서의 패러다임 속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장님의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죠. 네. 네, 이장님. 네, 제가 어젯밤에 네. 셀트리온을 먼저 추천을 했거든요. 네. 포트에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네. 셀트리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현대차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친절하세요. 네, 너무 친절해서 다르죠. 그렇죠. 네. 자, 셀트리온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보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코스닥 20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았고요. 네. 외국인 매수 1위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네, 제가 그렇죠. 이제 어제 추천했는데 이런 종목만 제가 추천합니다. 네.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역시 2,000번을 다 보시는 우리 네네. 이장님. 제약미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국내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생산시설, 생산기술, 연구개발 속대에 있어서 국내 항생치료제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보라는 1위 업체입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임상 진행 및 생산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유볼도 1048%로 좋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유동성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네. 그 싱가포르 네. 그 국부자금인 테마섹에서 1,5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유동성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어제 36,000원에서 매수를 줬는데 현재 한 6% 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을 40%를 들였는데 비중을 40% 되는데 내일 1차 4만원, 2차 4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이 갈 때는 상한가를 2개씩 갑니다. 근데 이 그 도표를 보시면 상한가가 하나 가고 상 갔다가 무너지고 네. 또 이 부분을 보시면 상을 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일 보면 내일 그 상한가에 안착이 되면은 참 좋은데 안착이 안 되고 상 갔다가 무너지면 좀 고점에서 20%를 매도를 해주시고요. 네. 나머지 20%는 2차 목표가인 45,000원을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어제 우리 출연하신 멘토분 이후에 네. 최명상 멘토 우리 이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차트에서 이게 끼가, 반복되는 끼가 좀 있나 봐요. 그런가요? 그런 걸 좀 체크해 볼 네. 필요는 있다라는 걸 엿보시는. 근데, 최명상 멘토. 네. 이따가 AS 할 때는 뭐 하시려고 지금 벌써 셀트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재미죠. 예, 네. 간단히 설명만 그럼 두 종목 네,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하고 한국항공우주 좀 심층적으로 매매 포인트 좀 들어볼게요. 네, 현대차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 그 엔화의 강세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눌렀던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요즘 이제 엔화 강세로 인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종목을 어제 딱 3종목 어제 2,000 종목 중에서 한 3, 40목 종목만 상승했고 나머지 다 하락했는데요. 네. 거래소에서 유일하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종목만 좋았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집어왔는데 오늘 장중 2%까지 상승했다가 약간 눌림 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간다. 왜냐면 이장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4,000번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제가 찍으면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포트 비중을 30% 줬는데요. 네. 좋아하시면 되겠고요. 네, 항공우주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네네네. 그 최명상 멘토 근데 한국항공우주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서 네. 매매 포인트, 그러니까 매수가 전략들 좀 짚어주시죠. 매수가는 지금 오늘 종가를 드렸는데요. 20만 8천원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2만 5천을 드렸습니다. 22만 5천을 드리고 손절가는 19만 5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도 살아나고 있고 많이 눌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는 사지 마세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만 매수하셔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최명상 멘토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붙어있는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모두 다 전반적인 부분에 지수를 트로이카를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시동을 좀 걸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한국항공우주가 비상을 꿈꾸는 건지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최명상 멘토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처럼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이게 뜨고 있는데요. 네. 이 주식은 이제 그냥 팁만 간단히 하나만 드릴게요. 예, 보시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거 하나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뭐 한 달 내내 사들고 있어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양봉이 많이 나오고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군수시장 및 민수시장을 대표하는 항공기 관련 종목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뭐 영업력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들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34,000원을 드리겠습니다. 34,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주 좋고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으니까 어느 정도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은 몇 %로 두시나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 비상을 꿈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 있는데요. 저도 주가의 흐름치 좀 이 두 종목들 가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이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대희 멘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원익 IPS 가지고 오셨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시초가와 종가에 각각 5%씩 총 10%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2,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원익 IPS도 시초가와 종가에 각각 5%씩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6,150원. 비중 10%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명성 멘토입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현대차 내일장 승천주로 가지고 오셨죠.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는 매수가 3450원, 목표가 34,000원에 손절가 28,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요즘 원화 강세가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 원화 강세와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현대차 20만 8천원에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 22만 5천원, 손절가는 19만 5천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네. 좀 숨 차셨나봐요. 네,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요. 네, 그러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크게 났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 혜선 씨가 좀 급하게 좀 달려갔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정돈을 잘 해드리면서 비중들이 나갔을 겁니다. 반드시 이 비중 같이 따라하는 가상계좌 운영 프로그램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까지 내일의 승천주, 내일 여러분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포트를 좀 더 풍성지게 짜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구성을 한 것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네. 이제 우리 멘토분들 어제 시장 폭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분명히 변경들이 좀 나타났을 거고, 네. 그리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주식 승천 10시 시즌2에 출연하고 포트를 구성하고 계시는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또 달려가야 하나요?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쌤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먼저 3천만 원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일 멘토의 삼성 SDI 오늘장 수익률 변동사항 없네요. 어제 손절가 이탈했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요, 내일장 재편입하고요, 원익 IPS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먼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가격 설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와 종가에 각각 5%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4만 원에 손절가 3만 2천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원익 IPS 살펴보면요. 매수가 현재 시초가와 종가에 역시 각각 5%씩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7,500원에 손절가 6,15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정재일 멘토는 더 좋은 종목 편입을 위해서 시장 추이를 더 지켜본다고 하십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최명성 멘토의 셀트리온은 오늘 시초가 37,35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을 알려줬네요. 내일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와 현대차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는요, 매수가 3450원, 목표가 34,000원에 손절가 28,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 20만 8천원에 목표가 22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 19만 5천원에 비중은 3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김영돈 멘토의 기아차는요, 오늘장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ICD도 손실을 많이 줄인 모습이고요. 어제 소개해주신 광명전기는 오늘 시초가의 5%, 종가의 5% 편입해서 평균 2,881원에 총 10% 편입 성공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면서요, 현재 6% 가까운 수익률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100원에서 3,3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내일장에서는요, 우리 조명지주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먼저 시초가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2,400원, 그리고 비중은 1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무누멘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나무누멘토는요, LG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오늘장 좋은 흐름을 보여준 LG전자, 먼저 매수가 7만 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만 원에 손절가 6만 5천 원, 비중은 25%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덱스 레버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9,600원에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비중은 25% 설정해 주셨습니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양순모 멘토, 횡보하고 있는 한진해운 좀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에서는요, SK 하이닉스와 성우 하이텍을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SK 하이닉스 매수가 3만 원에 목표가 3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 2만 8천 원에 비중은 20% 설정해 주셨고요. 이어서 살펴볼 성우 하이텍은요, 매수가 1만 4천 원, 목표가 1만 7천 원에 비중은 30%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억 원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이효열 멘토는 현재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신규 편입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용준 멘토 역시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추후에 더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오는 신규 종목을 설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1억 원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창한 멘토의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도 어김없이 외국인의 매도세에 장중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2.63% 손실 보고 계십니다. 내일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후를 털고 일어나길 기대해보면서요.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시장이요, 완전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도대체 이유와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해외적인 매크로적인 지표를 살펴봐도 없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시면 미시 거시적인 화면, 그리고 또다시 채권 시장, 그리고 환율 시장까지 보더라도 지금 이 명분을 찾아내는 게 없습니다. 억지성의 조각 맞추기 퍼즐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가 우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자체도 아직까지는 비상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도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분발해 주셔야겠죠. 분명하게 이분들이 곧 바로 시장과 함께 강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강하게 상승세를 하다가 지금 반납되면서 마이너스권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좀 있지만 충분히 시장의 방어조는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요. 네.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부터 삼성 SDI 같은 경우 잘 가다가 예. 시장의 피해를 그냥 폭탄을 좀 같이 맞았어요. SDI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삼성 SDI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날이 바로 6월 17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요. 추천드리고 나서 지수가 많이 코스닥, 코스피 다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잘 버티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크게 실망하실 필요 없다. 아직까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자, 수급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또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투신권입니다. 투신권과 그리고 은행, 금융투자 다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시장 대비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 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손절가는 유효합니다. 13만 원짜리 좀 러프하게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이틀간의 차트를 보면 계속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장 끝날 때는 꼭 밑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큰 폭의 손실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셔라.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드릴 거다라고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L입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예, SL도 마찬가지로요. 삼성 SDI와 SL 둘 다 장이 좀 많이 빠지는 데 비해서 좀 그래도 잘 버텼는데요. 오늘 자동차 상인방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진 SL, 현대차와 기아차의 납품 비중을 좀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도 오늘 다행인 거는요, 장 막판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꼬리를 달아서 네.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7%, 여러분들 시장에서 7%면 상당히 플러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7%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것도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면 SL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 투자자,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기관의 트로이카죠. 이 세 군데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최근에 예. 아이러브 연기금을 좀 독차지했네요, SL이. 예, 맞습니다. 투신권한테도 사랑을 받고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방송 쪽을 통해서 제가 추가 매수를 분명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갖고 확실하게 꼭 붙들어 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종목을 발굴하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기법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거예요? 일단 그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네. 그 SL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제 IT와 이어서 함께 그 자동차 부품주들은 분명히 올라올 거기 때문에 온수장비죠. 그래서 요 종목들을 시장의 트렌드를 잃지 않는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하고요. 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네.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수급과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매매를 들어갑니다. 거래량을 이용한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 분석법을 쓰신다는 거죠, 지금? SL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SL 같은 경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때 보시면 대량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빠지면서도 누군가 특정 자리를 지키죠. 즉 전고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를 누가 자꾸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 종목을 이 가격 라인을 빠지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돌파할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될 때 전고점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저 주생 김도영은요, 주식 승천 10시 시즌2에 진행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거 이 시간을 보면서 채널 고정하시면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쏙쏙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명성 멘토의 셀트리온 저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까 제가 그 2천 종목을 돌리고 왔는데요. 네. 너무 오늘 셀트리온이 그 외국인 매수 순매수 1위가 들어왔고 또 코스닥에서 이제 최고 상승률 2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잠시 흥분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흥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올라갔으니까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은 그동안 보시면 차트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그 셀트리온 회장님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공매도 부분이라든가, 부채 관련 문제로 해서 많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싱가포르 그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그냥 보통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사도 좋고 나라도 좋은데 거기서 1,500억을 다시 재투자하기로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임상실험도 곧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돈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고요.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달 동안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1바닥, 2바닥, 3바닥에서 상승 추세입니다. 네. 오늘 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오늘 지금 약 외국인 쪽에서 한 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31만 주 기간 금융 토탈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종목은 떨어지는 한 4만 여기 한 4만 8천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네. 이제 시장이 약간 좀 불안불안하니까 일단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그래서 1차 제가 4만 원을 드리고요. 2차 4만 5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장님의 셀트리온 내일장 더 반짝반짝 빛이 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출연하신 두 멘토들의 승천주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친절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삼성 SDI와 SL이 지금 보유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네, 수익률이 시장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나를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승천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사파이어 테크놀리 재편입 시도를 합니다. 분명히 매수가를 여러분 설정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초가의 5%, 종가의 5% 하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4만원, 손절가 32,000원 제시하는데 비중 반드시 10%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보니까 원이 가입했습니다. AMOLED 전방산업과 반도체 전공정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매수가 시초가와 종가 역시 5%씩 분할 매수 원칙 세우고요. 목표가 7,500원 그리고 손절가 6,150원에 비중 10% 반드시 같이 가상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장님이죠.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야무지게 셀트리온을 제대로 아랫꼬리를 잡으면서 올라왔는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 가장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4% 수익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빨리 계좌가 원금 회복되고 승천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일장 승천주를 보니까요. 한국항공우주 지금 수급이 살아있다. 아이러브 연기금도 걸려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매수가 34,450원에 편입 시도하게 했고요. 목표가 34,000원 그리고 손절가 28,000원. 하지만 비중이 30%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릉 시동이 걸렸다. 자동차는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저도 같이 동의했는데요. 매수가 208,000원에 매수 진행하고요. 목표가 225,000원, 손절가 195,000원을 제시합니다. 비중 역시 30%. 여러분들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주식 현치매와 물리용 매수의 최강자 정대희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투자 습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도영 씨, 우리 내일장 승천주 확인해봤으니까 이제 또 내일 시장 확인해봐야겠죠? 그럼요.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네. 자, 오늘은요,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GDP가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 좀 전에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일도 미국 증시 일단 기분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완화 기대감 속에 시티그룹과 BOA가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8%로 확정되었는데요. 작년 4분기보다 높아지긴 하였지만 당초 속보치에서 두 차례나 하향 조정된 모습입니다. 기업 설비 및 재고 투자의 하향 조정이 주된 이유인데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저조한 성장률이 오히려 영적 완화 축소 시한을 연장시킬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 역시 양적 완화 조치는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다우지수 0.8%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부분을 보면 주쌤이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긍정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양적 완화 부분의 조기 종료 부분 물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긍정의 출발 끝까지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예, 유럽 증시 출발은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요국 증시 모두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였고요. 정일 드라기 총재의 무제한 국채 매입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ECB의 통화 완화 정책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차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의 양적 완화 지지 발언에 상승폭 확대하면서 유로스탁스는 현재 2.1%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1%에서 2%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언제쯤이면 자체적인 색깔을 갖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네. 지금 중국발 그리고 또 미국발 부분에 대한 긍정 시그널, 드라기 총재의 강수 발언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미국과 함께 화답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주간 코스피는 전일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에 따라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오늘도 지속되며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코스피장 현재 미국과 영국의 상승 랠리에 연동하며 0.8%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매도 우위 보이는 반면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간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으로 화답될 것 같은 시초 출발이 위축이 돼버렸거든요. 하지만 네. 장 마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야간 시장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수급이 역시 좀 꼬여있는 네. 것 같아요. 수급들이 좀 빨리 우상향할 수 있는 급등의 패러다임을 좀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영 씨 이제 글로벌 증시도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우리 시장, 내일 시장 또 어떻게 전개될지 샅샅이 파헤쳐봐야죠. 그러니까요. 내일장에는 이제는 오늘 같은 양상이 아니라 네. 정말 수급과 그다음에 심리 그리고 분위기까지 모두 다 세 박자가 맞춰져서요. 강하게 좀 갔으면 하는데요. 네. 그 속에서 전략 어떻게 되어갈지 모모는 체크해보자.
우상향 갈 수 있는지, 양봉 따라가는지 보겠는데요. 네. 정대희 멘토, 내일 뭐 체크해볼까요? 예, 뭐 저는 한결 같습니다. 예, 반도체 쪽, 전기전자 업종과요. 그리고 운수장비, 예, 이쪽 여러분들 완성차라든가 부품 쪽, 이쪽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하반기는 전기전자, 예, 가는 놈이 갑니다, 여러분들. 네.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전기전자. 지금은 지수에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좀 눌려있지만 가는 놈이 간다. 그리고 이제는 올라올 수 있는 놈도 같이 한번 봐줘야 된다는 의미에서요. 반도체와 전기 쪽, 전기전자를 좀 보시고요. 이 말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급등주하시면 되는데요. 멀리 길게 오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실적과 수급을 확인하면서 가져가라. 즉 급등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예, 그래서 실적하고요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예, 멀리, 길게 네. 같이 비상해봐요. 예, 멀리 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최명성 멘토도 우리 시장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3주간의 비바람과 폭풍은 끝이 났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화창한 해와 좋은 날씨가 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울경제 멘토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좋은 종목 하시고요. 저는 자동차 부문과 또 셀트리온 바이오와 게임주, 내일 전략은 하루 이틀은 그 종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을 후반한 네. 반도체 관련주 쪽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네. 그리고 좀 긴 호흡적인 부분에 더불어 같이 가자, 길게 보자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최명도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내일장 집중해봐야 될 게 지금 게임주,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라, 특히 셀트리온을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네. 트레이딩 관점 부분 쪽에서 최명성 멘토 같은 건 단기 트레이딩 단체의 색깔이 좀 강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이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네. 양봉을 따라잡으면서 추가 반등 쪽으로, 그러니까 내일 강한 양봉이어도 따라가도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장이 연출될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곧 아침에 많이 뛰었을 때 말고 아침부터 저점에서 양보를 하면 어느 정도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두 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포트폴리오도 판이하게 좀 바뀌어가고 있고, 승천주도 바뀌는 것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과대 낙폭주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재료종을 가지고 있는 지수 트레이드와 함께 지수 방어주 쪽으로, 지수 견인주 쪽이 더 셀까요? 예, 그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최근에 전차군단들이 마치 방어주처럼 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그 원화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주들을 좀 철저하게 보시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지수와 함께 방어든 상승이든 같이 함께 더불어가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내주세요. 저희가 좀 혼란스러워요. 예, 예. 정대희 멘토. 예. 지금 워낙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수를 올라가기 위한 종목만이 내일 매매 대안인지, 예. 아니면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가격 매력 때문에 그것이 수익 구조로 가져올 수 있는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전자로 지수 관련주 쪽에 집중을 하자. 예, 맞습니다. 아하, 여러분들 들으셨죠? 정대희 멘토는요, 함께 더불어 가자라는 얘기에서 지수 관련주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명성 멘토는요? 저는 낙폭 과대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수 코스닥 할 것 없이 거의 80-90%가 20-30% 다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은 솔직히 어떤 종목 잡아도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게임주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바닥에 잡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평상시 보고 있던 종목이 올라가면 따라 잡으십시오.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네, 이 두 분의 오늘 생방송을 쭉 들어보면요. 극명하게 전략들이 좀 달라요. 네. 매매 패턴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쵸. 전체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빠르게 거두는 스타일에 네. 매매 트레이딩 같은 단기가 좀 강하고요. 우리 정대희 멘토. 예,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스윙으로 좀 가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내일 지수 종목이 수익이 날지 그리고 다른 낙폭과대가 수익이 날지는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잘 따라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늦은 밤 이야기 나누시느라 고생해주신 저희 멘토분들과 인사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정대희 멘토와 최명성 멘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두 분과 오늘 준비한 수요일 방송들 이제 마무리 져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장세 속에서 오늘 잠깐의 희망은 봤지만
저도 이게 희망이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안개 속에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안개가 벗어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저 모두 방긋 웃을 수 있는 태양볕의 바캉스를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이기는 투자 전략 오늘도 잘 짜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찾아뵐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